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오늘 3시간 영상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은 이는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오늘 유럽연합이 EU죠.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를 중국차로 분류시켜 버렸습니다. 자, 중국차로 분류되면 뭐가 문제냐? 또 엄청난 세금을 때린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테슬라 뉴스 오늘 좀 살펴보고 변함없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너무 좀 작죠? 그럼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테슬라 뉴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키우고 요즘 트럼프 나왔죠. 트럼프도 전기차에 대해서 좀 한마디 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바이든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를 내세우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셸 오바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본인은 이제 정치하고 안 맞다고 되게 거절하고 있는데 일단 거절은 늘 설득이 될 수 있죠. 자, 여기 박스 친 것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요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 EV 데이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포드하고 GM이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못 잡는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하면. 자, 일론 머스크가 한 방 내렸습니다. 뭘 한 방을 먹였냐면은 빅3 자동차 회사가 파산할 거다. 이유는 자동차 노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테슬라는 노조 없지 이 얘기거든요. 일단 딴 얘기 좀 접어들고 요즘 이 노조 때문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참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런 질문 하죠. 근데 왜 파산 그 지금 UAW 파업인데 왜 테슬라가 못 가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쟤네들이 파업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정도 버텨주는 겁니다. 그나마. 자, 다우존스가 1% 하락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테슬라가 새로운 조사에 또 3분기 이 딜리버리를 앞두고 무슨 조사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중국 부품 썼으니까 테슬라 너네들은 중국 자동차야 하면서 지금 막 또 몰아붙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늘 이제 코스코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쭉 내려가면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네요. 포드가 실패를 했답니다. 전기 자동차 판매하는 것. 네? 중국에 재밌는 거는 테슬라처럼 전기 차 이름도 나왔어요. 머스탱 여기 나오죠. 이 젊은 애들 좋아하는 이거를 중국에 팔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제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여기 살펴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Ford tried to sell the electric Mustang to China. The Tesla it didn't work. 아무나 일론처럼 아무나 머스크처럼 아무나 테슬라처럼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지금 핀비지에서 보는 테슬라의 오늘 모습 보면은 일단 반등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요.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밀렸습니다. 여기 참 많이 아쉬운데 자 보시면 오늘 그 리비안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딜리버리를 충분히 납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리비안 실적 되게 실적이래. 오늘 움직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리비안이 이제 전기차를 쭉 끌고 갔는데 리비안은 플러스 테슬라는 마이너스 루시드도 플러스 예를 들면 사우디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지금 포드 마이너스 GM 마이너스 카누 플러스 물른 마이너스 카바나는 전기차가 아니죠. 왜 여기 들어왔나 모르겠네. 자, 지금 테슬라 보면 오늘 테슬라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저께까지 정말 잘 갔잖아요.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막판에. 그쵸? 정말 잘 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 유럽연합의 악재가 빵 뜨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좀 큰 거죠. 왜냐면 베를린에다 공장 짓고 다 하는 이유가 이제 유럽 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근데 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오늘 보면 아마존도 뭐 기소당하고 지금 뭐 반독점,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을 내버려 두질 않는데 자기 뭐 이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번하고도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자 개파락하고 다시 올리다가 실패해가지고 쭉 갔는데 여기서 개파락하는 꼭지를 여기를 한번 띵 하고 여기서 여기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테슬라가 프리장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막 계속 하방으로 가길래 아 오늘 쉽지 않겠다 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장이 시작되자마자 T가 한 번에 양봉 1분봉이에요. T가 한 번에 매도 물량을 봤더니 강인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장중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 거대한 양봉, 거대한 양봉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물량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 거대한 양봉이 계속 출현하면서 테슬라를 계속 끌려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자 보세요. 이때가 시장은 빠지고 있을 때였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삭 빠지는 거 계속 팡팡팡팡팡팡 막 흘러내릴 때였는데 테슬라만 이때 쫙 와, 브라보. 하지만 역시 금리가 또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유가 오르고 중국 악재 터지고 하면서 지수가 무너지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정말 재미없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 계단식 하락은 정말 안 좋은 하락이죠. 띵, 찡,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하락하고 좀 이렇게 좀 머물다가 또 하락하고 머물다가 또 하락하고 머물다가, 이 계단식 하락,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에서도 지금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랑은 전혀 다른 좀 판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선 걷잖아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장중에 이게 테슬라의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을 뚫었는데 이때 보세요. 강인한 이래 맨날 이강인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여기 보면 거래량을 동반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거래량 보이세요?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와버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쫙 상승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리면서도 여기서 지지가 되고 물론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이때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서 어제처럼 이렇게 갔을 텐데, 오늘 시장이 너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보시면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본격적인 하방이 시작이 됐죠. 무려 마이너스 1.32%. 막판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깜빡했네요, 이거. 오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테슬라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렸잖아요. 스탠스를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장기 투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스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처럼 롱가숏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렇게 갈 것인지.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요걸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요거를 만약 여러분 가운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테슬라 매매의 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빠지고 내려갈 때, 팀장님 저희는 쇼 못 치잖아요 한국에서, TSLQ를 사면 되죠. 여기서 테슬라 인버스 쫙,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가 돌파될 때 테슬라를 또 물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공포스럽죠. 뚫고 들어갈 때, 그다음 쇼칠 때는 TSLQ 그 기준을 요걸로 삼아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저의 데이 트레이딩 성적표거든요. 하루 기준으로 9월 4일은 쉬는 날이었잖아요. 지금까지 3일 빼고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기준이에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금액을 안 썼는데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승률이 이제 80%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에서 우리 천장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응? 제가 천장 이 전설들 여기 오늘도 이제 또 읽어드릴 텐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장글에 실력 있는 고수들은 한 번 크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다. 크든 작든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들죠. 훌륭한 장수란 한 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수가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즉 이기는 법을 아는 장수다. 뭐 테슬라만 제가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항상 거래량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테슬라를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매일매일 테슬라를 들여다보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를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누가?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뭐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테슬라를 상승을 예상하는 기관들이겠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사죠? 지금 딜리버리도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바닥인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바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피어앤그리드가 무려 27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배웠잖아요. 피어앤그리드가 피어일 때, 피어와 익스트림 피어일 때 사는 거지 이때 파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자꾸 공포에 팔고 여기 그리드일 때 막 사잖아요. 하지만 좀 지나고 보면 이때가 매수 구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쉽지는 않죠. 공포인데 어떻게 사? 그래서 바이더 딥. 그래서 멘탈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최강 멘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구독해 주세요. 계속 늘고 있네. 그렇다면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오늘 올렸다가 밀렸지만 밑에 거래량 보면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테슬라가 하루 평균 거래량의 누적 거래량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에버리지 볼륨이 117인데 101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담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닥일 때 지금 테슬라 바닥이잖아요. 여기 RSI 기준으로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저점 다 왔죠. 여기까지 염두에 두라 그랬고 최저는 여기까지 210불까지. 근데 이제 210불까지 염두에 두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스윙 포지션일 때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누군가 계속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주가가 바닥일 때 누군가 거래량이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상승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하나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비교하는 차트죠. 자 보세요. 깜짝 놀라셨죠? 1등 오늘 테슬라. 오늘도 또 1등 했다니까요. 데일리 기준이고요. 테슬라, S&P, 나스닥, 아마존, 애플. 왜 아마존을 넣냐면 아마존 어저께 테슬라 다음 2등 했던 기억나시죠? 일장 이 하루 천하로 끝났지만 오늘 그다음에 애플도 변함없이 지금 계속해서 사죠. 계속해서 삽니다. 오늘 꼴등 아마존. 4등 얘 누굴까요? 애플. 3등 나스닥. 2등 S&P. 1등 테슬라. 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역발상이어야 돼요. 조급증 버리고. 오케이. 테슬라만을 봤을 때는 뭐야 어저께 애프터에서는 굉장히 쳐올리더니 개파락하고 헤매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네. 리비안도 잘 갔는데 여러분 리비안 회사가 얼바인에 있거든요. 별 볼 일 없어요. 아직도 택도 없어. 하루 저렇게 플러스 났다고 택도 없어요. 오늘 비교해 봤더니 시장에 비해서
애플에 비해서,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이, 나스닥 다우에 비해서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 관점을 투사시켜서 보게 되면 오늘 테슬라 진짜 못 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혼자만이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 정도 선방해주면 정말 잘 간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테슬라 튕겨 오릅니다. 테슬라의 스키즈와 같은 현상이 곧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테슬라의 극단적인 공포감이 스며들 때, 그때가 곧 테슬라의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이미 테슬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느라고 테슬라 계속 팔아댔을 때 100불이 깨지는 그 순간에 모두가 우와 정말 빼지는구나 할 때부터 테슬라의 반등이 시작됐다는 것.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생물 자체가 그래요. 2020년 3월에 막 그 한 달 내내 내리꽂아가지고 이야 끝장나는구나 싶을 때 4월 1일부터 반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테슬라가 좀 더 빠져야겠죠. 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빠지면 좀 더 싼 가격에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드,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죠? 이대로 가다가는 빅3 자동차 회사들 이제 망할 거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왜 파산할 거라고 하지?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그 파업하는 노동자들 찾아가가지고 막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3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포드, GM, 또 하나는 크라이슬러. 표심 때문에 가서 파업하는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들의 지금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 정치인들은. 근데 포드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게 되면 그럼 우리 이제 전기 자동차 못 한다.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압력 넣어서 전기 자동차에 지금 쏟아부은 게 얼만데, 전기 자동차에 쏟아부은 게 얼만데, 지금 중국에다가도 못 팔고 있는데, 이 머스탱이 여러분 포드의 진짜 대표 차예요. 그 CEO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널리 내다보고 일론 머스크는 생뚱맞게 자동차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그들이 테슬라를 조립하겠죠.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 저희 집에도 물걸레 청소기 브라바가 있거든요. 물걸레 청소기 브라바가 2개나 있어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냥 배터리 다 되면 띠용 삐삐삐 주인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럼 다시 차징 닭이 그냥 올려놓으면 되고 그냥 걔 때문에 그냥 마룻바닥이 바닥바닥바닥 물걸레 청소기예요. 근데 먼지도 제거하고 물걸레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쓰면서 근데 게으르면 또 그것도 안 하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래서 앞으로 기계가 AI가 일론이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었구나. 정말 최고예요, 최고. 효자. 자,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를 테슬라 주주들은 또 테슬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테슬라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특히 지금 한국도 물난리가 났잖아요. 올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영상을 좀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함께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